유용하고 품격 있는 김은영의 홈스쿨 살롱 북살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템플턴 플랜 읽어볼 예정인데요. 존 템플턴, 그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한 21가지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네요. 굿모닝 북스에서 나왔고 박정태 선생님이 번역을 하신 책입니다. 존 템플턴 같은 경우는 월가의 아주 영원한 멘토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내가 실천한 성공과 행복의 길을 이 존 템플턴이 자신의 육성으로 들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장 삶의 규범을 배우라 파트에서 중간 부분부터 잠깐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심은 삶의 규범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 의학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페니실린이나 인슐린 같은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우리 누구나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성공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농장에서 더 좋은 농작물을 생산함으로써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상처한 뒤 혼자 힘으로 6명의 자녀를 사랑으로 키운 아버지도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그의 아들, 딸들은 잘 성장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을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가 쏟은 사랑의 따뜻함을 느꼈고 이런 사랑은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진정한 넉넉함이기 때문이다. 이타주의자는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 발견한다. 그것은 책을 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자녀를 똑바르고 착하게 키우는 일일 수도 있다. 새로운 요리법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이 세상을 다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길은 비록 달라 보여도 모두 성공으로 귀결된다. 템플턴은 그가 자란 테네시주 윈체스터 인근에 있는 웹스쿨을 이렇게 회상한다. 이 학교는 읽기와 쓰기, 수학만 가르친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자 했다. 샤오니 웹이 노년에 세운 이 학교의 설립 이념은 우리는 인격을 가르친다였다. 웹은 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학생들에게 라틴어와 역사, 수학과 함께 삶의 규범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웹스쿨의 많은 졸업생들이 나중에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다. 이들의 성공은 학교 설립자로부터 배운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템플턴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요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쓴 삶의 규범에 관한 글 가운데 최고의 작품을 뽑아 상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이런 노력이 눈덩이처럼 커져 이 세상의 아름다운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이런 글을 쓰는 학생들은 윤리학이나 종교, 철학 분야의 책들을 두루 읽어야 합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나름대로 삶의 규범을 세울 것이며 삶의 규범의 기초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최고의 작품으로 뽑혀 상을 받은 글이 발표되면 다른 사람들도 이 글을 읽게 될 것이며 삶의 규범에 관한 작품들이 하나의 문학 장르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 삶의 규범에 기초한 세계적인 기구들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종교에는 다 이런 규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런 규범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원칙들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공유한다면 개인 간의 갈등은 물론 국가 간의 갈등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99%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그런 규범이 수없이 많을 것이라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규범들을 묶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삶의 규범을 가르치는 과정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규범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종교와 국적이 달라도 서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단계에서는 성공과 행복을 향해 나아가려면 삶의 규범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규범을 더 깊이 연구해보고 새로운 규범을 찾아보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규범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정직, 신뢰, 진실, 불굴의 의지, 열정, 활력, 겸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 주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 기쁨, 이타심. 이 밖에도 수많은 삶의 규범이 있을 것이다. 우선 여기 소개된 10가지 규범으로 시작하라. 각각의 규범이 가진 의미를 당신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라. 혹시 활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열정을 더 쏟아부을 자신은 있는가? 여기 소개한 삶의 규범들을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돌아보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해보라. 이 점을 명심하라. 삶의 규범은 성공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쌓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조금 약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더 많은 이타심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정도 일을 해왔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 일의 색깔이나 아니면은 컬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떤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봉사나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처지도 아니라는 생각, 내가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허약함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템플턴 같은 분도 사실 제가 추구하는 가치들, 정직, 신뢰, 진실, 불굴의 의지, 열정, 활력, 겸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 주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 기쁨, 이타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지만 왜 나는 채워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드네요. 어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더 큰 욕망들이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경제활동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되지를 않고 있는 거죠. 수익 창출이. 그래서 지금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한 21가지 삶의 원칙에서 무엇보다도 삶의 규범이 중요하다 해서 템플턴 플랜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실질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또한 제 삶을 구조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여기에서 한계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책 읽기의 중요성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한 사람인데 템플턴 플랜 다시 읽어 나가면서 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허점 그리고 내가 보강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